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여섯 번째 강의 판다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데이터셋을 많이 다루게 될 텐데 데이터셋의 파일 포맷들은 뭐 여러 종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구조화된 파일 포맷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포맷이 먼저 보이시는 CSV 파일 포맷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널리 쓰이는 포맷 중에 하나가 JSON 포맷이 있어요. 예, 이 두 가지 포맷이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로우 데이터들도 물론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CSV 파일 포맷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변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학기에는 주로 이제 CSV 포맷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CSV라고 하는 거는 comma separated variables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마로 구분된 변수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화된 텍스트 파일 포맷입니다. 근데 이제 컴마로 다 단순히 변수들을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컴마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컴마는 이제 구분자의 한 예일 뿐이고요. 뭐 공백이나 아니면 다른 뭐 콜론이라든지 뭐 세로줄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속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들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셋 형식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JSON 포맷인데요. JSON 포맷은 CSV 파일 포맷보다 조금 더 구조화된 데이터 포맷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포맷이고요. 둘 다 우리 파이썬에서 읽어드려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데이터 포맷 같은 경우도 가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CSV나 JSON 파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CSV 파일로 일반적으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고요. 바이너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포맷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구조에 맞춰서 뭐 CSV를 변환하는 경우가 더 편한 경우에는 CSV 포맷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JSON과 같은 타입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판다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의 이제 외부 모듈이 되겠습니다. numpy 같은 외부 모듈이 될 텐데 다양한 데이터 포맷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외부 모듈이고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기계학습에서는 이 판다스를 아주 자주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판다스는 기본적으로 numpy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numpy만큼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판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일단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포맷을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전처리 작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자주 일어나는 그 전처리가 결측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측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어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데이터들을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0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 데이터들의 평균으로 채울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데이터를 가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 형태로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표 형태로 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 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을 추가한다든지 열을 추가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또는 뭐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다든지 여러 셀들을 병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해요. 그런 스프레드시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파이썬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판다스가 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다스의 데이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시리즈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리즈는 1차원 벡터입니다. 레이블이 붙어 있는 1차원 벡터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행렬이면 이제 우리가 표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표 형태로 데이터를 다룰 것이냐 아니면 그냥 벡터 형태로 다룰 것이냐
우리가 살펴보고 시리즈가 편하다라고 하면 시리즈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데이터 프레임이 편하다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면 될 텐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게 되면 1차원도 다룰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뭐 행과 열로 되어 있는 2차원 행렬인데 사실 각 열 자체가 시리즈예요. 그래서 시리즈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시리즈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랑 이제 유사하게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1차원 배열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정수들을 쭉 담고 있는 1차원 배열이 바로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값이 이제 없는 경우에는 뭐 또는 숫자가 아닌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연산을 하다 보면은 뭐 스퀘어 루트 안에 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0으로 나눈다든지 뭐 이런 수학에서는 불가능한 연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값으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난이라고 하는 값으로 저장을 해 놓겠죠. 그래서 넌이 뭐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데이터를 이제 유지를 하고요. 지금 뭐 난이 나와서 이제 얘기인데 난은 이제 데이터 자료형이 플로트형이에요. 실수형. 그래서 1, 3, 4 실수형이 들어가고 6, 8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동일한 타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다 실수로 바뀌어버리겠죠. 난이 들어가는 순간.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시리즈 클래스를 이용해서 한번 요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numpy 불러드리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 불러드렸어요. 판다스는 별명을 보통 PD로 합니다. 판다스에서의 PD 약자를 따온 거죠. 그래서 먼저 시리즈를 두 개를 만들 텐데 첫 번째 시리즈는 난이 포함되어 있는 시리즈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두 번째 시리즈는 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리즈 정수형 시리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시리즈 1과 시리즈 2에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시리즈 1 같은 경우에는 왼쪽처럼 난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실수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출력은 요거죠. 요거는 그냥 정수 형태로 이렇게 쭉 출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판다스에서는 여기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붙여줘요. 012345, 012345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에서 사용하는 그 정수는 인티저 32가 아니고 64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방금 시리즈를 살펴보셨는데 시리즈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루는 게 행렬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을 많이 다루게 될 거고 표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하기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시리즈 데이터를 여러 개 모아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시리즈 데이터가 여러 개 모여서 2차원적인 구조를 갖는 것이 바로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걸 하나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영화배우 이름을 하나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줬고요. 영화배우들을 쭉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뭐 성별, 그리고 뭐 어떤 평점,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러한 그 네임이나 에이지나 젠더나 스코어가 각각이 요 세로 쪽으로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시리즈 1, 시리즈 2, 시리즈 3, 시리즈 4 이렇게 시리즈 4개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시리즈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시리즈를 먼저 만들고 그 4개를 합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시리즈를 4개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 같이 pandas 시리즈 하면 시리즈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 시리즈 안에 그 항목의 값들은 리스트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캐리 그랜트, 조지 클루니, 뭐 탐 크루즈, 카메론 디아스, 리즈 테일러 이렇게 5명을 줬죠. 5명의 이름을 문자열로다가 이렇게 묶어서 리스트로다가 시리즈 객체 인자로 주게 되면 시리즈가 만들어져요. 똑같은 방식으로
나이도 만들고 성별도 만들고 점수도 만들겠습니다. 나이는 지금 우리 정수 형태로 입력을 했으니까 정수로 주면 되겠고요. 성별은 뭐 문자열로 줬죠.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그 다음에 스코어는 이제 실수형으로 줬죠. 소수점을 부여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각 시리즈들을 출력을 이렇게 시켰어요. 출력을 시키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출력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출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이 4개가 다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리즈 객체 4개 만들었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시리즈를 이제 이어 붙여야 되죠. 붙이는 방법이 시리즈에는 반드시 이름이 들어있죠. 네임이나 에이지나 젠더나 스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름을 갖고 값을 쭉 갖는 형태 사용하기에 딱 맞는 그 벡터 자료형이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 자료형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딕셔너리에 키하고 밸류가 필요할 텐데 키는 요 네임이 되겠고요. 밸류들은 요 아래 캐리 그랜트부터 시작해서 루이스 테일러까지가 밸류가 되겠습니다. 에이지도 마찬가지고요. 키, 밸류, 키, 요 아래가 밸류 이런 형태로 입력이 되면 되겠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키, 밸류 형태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시리즈를 모아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딕셔너리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시리즈 객체 4개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 하고요. 딕셔너리 구조를 넣어주면 됩니다. 딕셔너리는 여러분들 그 집합 기호 같은 이런 중괄호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키하고 콜론 주고 value 주면 되죠. 그래서 name 주고요. 위에서 만들었던 name 시리즈를 여기다 value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ge 주고요. age 시리즈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들의 키값을 이렇게 부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게 되면 출력을 하면 이런 표가 출력이 돼요. 이런 표가 출력이 되고요. 표가 출력이 될 때 여기 자동적으로 인덱스 번호를 붙여준다고 했죠. 판다스에서는 이런 숫자가 붙어 있고 나머지는 입력한 값이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bd.dataFrame 하고 만들었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키밸류 쌍들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직접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작을 때 뭐 주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코딩 연습할 때 주로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사실 기계학습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다루죠. 그래서 어떤 파일로부터 데이터 읽어와서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일을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잘 따르진 않겠죠. 그러니까. 자, 그럼 우선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만드는 것까지는 했으니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항목들을 우리가 인덱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덱싱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싱은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그 딕셔너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처럼 인덱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거였죠. 요 줄까지가 위에서부터 만들고 나서 한번 인덱싱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name 데이터 프레임 만든 거니까요. 여기에 name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주게 되면 이게 출력이 됩니다. 캐리 그랜트, 조지 클루니, 탐 크루즈, 카메론 디아즈, 루이스 테일러 해가지고 만들어낸 5개, 입력한 5개가 쭉 출력이 되죠. 번호를 붙여가지고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5명 중에서, 첫 번째 거를 또 인덱싱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중괄호를 해주고, 0. 두 번째 사람을 부르고 싶으면 1.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번호는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을 주게 되면 요 제일 위에 있는 캐리 그랜트가 나오고요. 요 1을 주게 되면 조지 클루니가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키 주고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한 명 한 명 표에 있는 셀 하나하나씩을 인덱싱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그 직접 시리즈 객체를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한 경우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어떤 파일로부터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되는데 제일 많이 이제 읽는 경우가 CSV 파일로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임포트를 하고 나서요. pd.readcsv라고 하는 메소드 써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파일명을 주면 됩니다. 파일명. 저는 이제 제가 작업하는 폴더에 데이터 폴더를 따로 만들고 그 아래다가 이 파일을 만들었어요. lgtwins.csv. 그리고 이제 한글을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한글 인코딩이 돼야 되니까 뭐 이런 걸 써주셔야 됩니다. cp949 뭐 이런 거 해주셔야지 한글이 깨지지 않고 잘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 데이터 프레임 출력을 하면 표기 때문에 표 형태로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파일 한번 파일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냥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나오고요. 번호를 붙여준다고 했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CSV 파일 말고 만약에 HTML로부터 읽을 수도 있는데 HTML로부터 읽는 그 메소드는 read HTML이에요. 이런 거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read JSON 이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JSON 파일로부터 읽는 거. 뭐 파일 포맷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든 CSV 파일은 딱 10줄짜리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빠르게 이것저것 해보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표를 하나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등번호를 제가 인덱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 선수의 등번호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붙여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컬럼이 사람 이름이 선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은 @이니까 타수죠. 타수를 적어놨고 안타의 개수를 여기다 적어놨고요. 홈런을 여기다 적어놨고 타점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컬럼을 갖고 있고 10개의 로우를 갖고 있는 10행 6열의 그냥 표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CSV 파일인데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거 아까처럼 하면 돼요. 앞에서 보셨던 read CSV 이용해 주시면 바로 바뀝니다. 바뀌면은 이렇게 나와요. 다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에 번호가 자동으로 이제 할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0번부터 8번까지 8번 여기 잠깐 여기 위에가 그 키 값이죠. 참. 그래서 실제로는 선수는 9명입니다. 그래서 9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unnamed 왜냐면 여기 제가 뭐 이름을 붙여놓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unnamed라고 붙어 있고 등번호 나오고 쭉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요거는 파일이고 요거는 파이썬의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들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상에서 이 값들을 인덱싱을 해서 뭐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겠죠.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인덱스 번호를 이제 붙여주긴 하는데 자동으로 붙여주는 걸 뭐 필요하면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부여된 번호는 잘 인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내가 데이터로부터 직접 뭐 인덱싱 할 수 있는 그런 그 항목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부여된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 데이터에 있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이 좀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선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선수의 등번호는 좀 그 선수마다 고유하잖아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등번호를 가지고 내가 인덱스로 쓰는 것이 좀 더 편리할 수 있죠.
만약 일괄적으로 부여해주는 번호를 사용한다 그러면 판다스에서 그 번호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선수 순서가 바뀌면은 데이터의 기록된 순서가 바뀌면 같이 바뀌니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부여된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여기 이제 그 read CSV를 할 때 인덱스 컬럼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 인자를 0으로 해서 불러주시면 돼요. 이게 디폴트가 0이 아닙니다. 0으로 해주게 되면은 그 인덱스 번호를 붙여주지 않아요. 이렇게 호출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출력을 해보시면 일괄 번호가 붙어 있지 않죠. 그러면 자동으로 행 구분에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등번호가 행 구분에 사용되는 인덱스가 되겠고, 열 구분에 사용되는 인덱스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딕셔너리 구조예요. 요것들이 바로 키 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열 구분에는 우리가 원래 데이터 구조상에 있는 그 구분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행 구분에 사용할 때 이런 데이터에 있던 내용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5행을 출력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게 헤드라고 하는 메소드고, 마지막 5행을 출력하는 건 테일이에요. 그래서 뭐 헤드하고 테일 같은 거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처음이 잘 읽혔는지 맨 마지막 부분이 잘 읽혔는지 하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일을 한번 해볼까요? 테일을 하게 되면 요 맨 아래에 있는 5명의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줍니다. 잘 읽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데이터가 아주 클 때, 뭐 예를 들어 10만 줄이다, 데이터 포인트가 10만 개다 라고 하면은 맨 마지막 10만 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5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잘 읽어졌나 하고 그냥 간단하게 체크해 볼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인덱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인덱싱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표 형태로 읽어드렸기 때문에 그 표의 각 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명확하게 지칭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연산도 수행을 하고 뭐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맨 먼저 셀을 인덱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표의 특정한 그 셀을 인덱싱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지만 데이터 프레임의 열은 시리즈 객체.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는 제가 여기다 카피를 해놨는데 이걸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먼저 홈런이라고 하는 요 키 값을 여기다 줬죠. 그렇죠? 그러면 홈런의 데이터 타입을 출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홈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키를 줬기 때문에 딕셔너리 상에서 요만큼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당연히 시리즈 객체가 될 거예요. 시리즈 객체를 알려주고, 자, 그러면 우선 직접 한번 인덱싱을 한번 해보고, 또 이러한 그 속성을 알려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인덱스를 해볼 텐데, 직접 한번 인덱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시리즈 객체를 먼저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고 여기 내에서 행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열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홈런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럼 여기가 이제 홈런이 선택이 된 거예요. 여기서 22번 인덱스를 또 준 거죠. 그러면 김현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쪽. 그래서 7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7을 인덱싱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록을 이용한 인덱싱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도 시리즈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행을 지정을 하거나 행렬이나 또는 행렬 형태로, 요 넘파이에서는 요거 다 됐죠. 이렇게 되는 리스트 형태의 인덱싱도 됐고 넘파이 스타일도 됐잖아요.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하거나 하면 되는데, 자, 시리즈를 지정하고 행을 지정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홈런을 먼저 이쪽 시리즈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록 한 다음에 22번을 주게 되면 7을 인덱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 점 록하고 나서 이렇게 22 홈런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행열 순서로 반드시 행열이 돼야 됩니다. 열행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행열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둘 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시리즈를 먼저 발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22번을 발라낸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표라고 생각을 하고 한꺼번에 22의 홈런, 22의 홈런을 딱 주게 되면 만나는 이 지점이 골라지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숫자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아일록, 요 방식이 있어요. 요 록하고 좀 동일한 순서인데,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똑같이 홈런을 먼저 발라내고요. 이렇게. 여기서 점하고 이제 록 대신 i록을 하는데, i록은 번호로 인덱싱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쭉 갑니다. 1년 번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 데이터 포인트의 요 순서를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0 주게 되면 김현수의 홈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행렬 번호를 줘도 되죠. 예, 여기 0번에 여기 0, 1, 2, 3, 4예요. 번호 순서대로 하면 여기도 0, 1, 2 쭉 갑니다. 그래서 0번에 3번 이렇게 주면 돼요. 예, 0번에 3번 주면은 아일록으로다가 7을 딱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죠. 직접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서 인덱싱하는 방법이 있고, 록 속성을 이용해서 인덱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숫자로만 하는 방법도 있죠. 아일록처럼. 그래서 다 가능하신데, 저는 일단은 뭔가 통일해서 쓰는 게 좀 여러분들이 좀 혼돈이 적을 것 같아서 3번 위주로 해서 이후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는 3번으로 하지만 딴 사람 입장 코드는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덱싱을 조금 더 한번 따져볼게요. 직접 이제 인덱싱을 하는 것 중에서, 자, 우리가 셀을 지금 인덱싱하는 걸 봤지만 컬럼이나 로우도 우리가 왕창 덩어리로 인덱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컬럼을 인덱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럼을 통째로 인덱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접 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다른 방법들인데, 직접 하는 방법은 열을 인덱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 LG 트윈스를 읽어서 df1에 넣었죠. 또 하나는 인덱스 컬럼을 사용하지 않고 넣었죠. 네, 동일한 정보인데 하나는 인덱스를 썼고 하나는 안 썼다 뿐이고요. 똑같이 홈런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열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홈런. 왜냐면 그 시리즈 객체에서 키값을 지정한 거니까 홈런을 인덱싱을 해주게 되면 df1 같은 경우에는 1년 번호를 붙여주고 홈런 개수가 7부터 시작해서 2까지 주르륵 나오죠. 근데 두 번째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붙여준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로 22번부터 6번까지 등번호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홈런의 개수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부여되는 인덱스를 쓰느냐 안 쓰느냐 차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열도 인덱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덱스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서 넣어주면 돼요. 홈런뿐만이 아니고요. 안타하고 이름도 인덱싱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매개 변수 리스트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덱스 컬럼 0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등번호로 사용을 하고 네임, 안타, 홈런, 네임, 안타, 홈런이 다 쭉 나오죠. 이렇게 데이터를 인덱싱을 할 수 있어요. 여러 컬럼도 인덱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기록표에서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을 텐데 내가 필요한 거는 이름과 안타와 홈런이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파일로부터 CSV 파일로부터 일부만 잘라서 메모리상에
df2라고 하는 곳에 올려놓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록 속성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록 속성을 이용해서 록은 이제 속성이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행하고 열 순서예요. 직접 인덱싱 할 때만 먼저 시리즈를 먼저 골라야 되기 때문에 열을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행을 취했는데 직접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행이 먼저입니다. 행열 순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보시면 CSV 파일로부터 읽죠. 여기다 집어넣죠. df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df.log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덱싱을 하려고 괄호를 썼는데 컴마가 들어있고 왼쪽에는 슬라이싱을 했는데 세로 쪽으로는 전부를 다 취했죠. 예, 전체를 취하고 그 다음에 컬럼은 어떻게 했나요? 표에 세로 쪽으로는 다 취했고요. 이쪽으로는 RBI만 취했죠. RBI 요거는 그 다음에 요것도 어때요? 세로 쪽으로는 다 취하고 컬럼 쪽으로는 행은 다 취하고 열은 RBI하고 홈런만 취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요게 나오고요. RBI만 나오고 두 번째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RBI하고 홈런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죠. 슬라이싱. 모든 걸 다 취한다. 데이터 포인트에 모든 걸 다 취하고 컬럼 중에는 일부만 고르겠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니까요.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뭐 혼돈은 잘 안 하시는데 인덱싱을 하는 거니까 이런 큰 기호를 써야 되죠. 근데 록이 마치 df라고 하는 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함수처럼 메소드처럼 생각이 돼서 소괄호를 치려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록은 함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이런 대괄호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록 말고요. iLog 제가 많이 사용할 거라고 했잖아요. iLog을 이용해도 똑같이 열 인덱싱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읽어드리는 건 똑같고 슬라이싱도 똑같은데 데이터 포인트는 다 취하죠. 이렇게 다 취하고 여기를 번호를 키 값이 아니라 인덱스 번호로 준다 그랬죠. 1년 번호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0, 1, 2, 3, 4라고 하는 번호가 붙어요. 이건 이름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0, 1, 2, 3, 3을 줬죠? 3이면 홈런. 홈런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쭉 출력이 될 거예요. 인덱스는 여기 앞에 있는 이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컬럼을 또 여기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슬라이싱 해서 쓸 수 있어요. 0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인덱스가 나오기 전까지, 즉 0, 1, 2번 인덱스까지죠. 0, 1, 2. 그래서 이름, 타석, 아니, 타수죠. 타수, 안타. 이런 식으로 name, at bat, hit 이렇게 해서 특정 컬럼들이 선택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제 컬럼을 봤으니까 이번에 이제 특정 그 데이터 샘플들만 한번 취해 볼게요. 즉 이 로우를 행을 골라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행을 고르는 방법, 로우 인덱싱이라고 하죠. 행을 고르는 방법은 직접 또 하는 방법이 있고 록 속성을 쓰는 게 있고 iLog 속성을 쓰는 게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드린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일단은 뭐 제가 주석으로 막아놨는데요. 위에 있는 게 됩니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드린 다음에 이건 뭐죠? 모든 걸 다 취한 거죠. 모든 걸 다 취한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이제 열이니까요. 열을 다 취하고 나서 행을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나오기 전까지 슬라이싱을 한 거니까 2번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번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0번이고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니까 지금 슬라이싱 1부터 2가 나오기 전까지니까 그냥 1만 고른 거예요. 그 오스틴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를 생략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은 직접 인덱싱을 할 때 열을 먼저 이제 골라야 되는데, 열이라고 하는 거는 딕셔너리의 키 값이죠. 예, 이런 거, 뭐 name, at, bat, hit 이런 거를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행지정이 됩니다. 이쪽은 예, 뭐 숫자를 주게 되면 행지정으로 인식을 해서 행을 골라서 답을 내줘요. 자, 여러 행 선택도 가능하겠죠. 지금은 제가 1, 2만 줬는데 0부터 3까지 하게 되면 0, 1, 2까지 나오겠죠. 3은 포함이 안 되니까 홍창기까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나오는 3개의 행도 잘라서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저장은 안 되지만 요거를 어디다 저장해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슬라이싱 한 내용이 다른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하는 게 가능하고요. 데이터가 적거나 뭐 이럴 때는 직접 뭐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록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이 먼저 나오고 열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록 속성을 이용해서 행을 인덱싱하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드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df.log 해서 행이니까요. 50일 요걸 쓰는 거죠. 지금 인덱스 컬럼 0으로 읽어드렸으니까 요게 인덱스가 되는데 51번 인덱스를 써준 겁니다. 이렇게 써준 거죠. 이렇게 하면은 행이 지정이 돼서 홍창기에 해당하는 요 내용들이 출력이 될 겁니다. RBI 타점이 38까지 해서 출력이 되죠. 네. 이름, 뭐 타석, 아니 타수 이렇게 쭉 네 개가 출력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것도 되겠죠. 왜냐하면 행을 지정을 하고요. 열을 지정을 하는데 그냥 모든 열을 다 고르겠다는 뜻이죠. 슬라이싱을 했는데 앞뒤로 비워놨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행과 열을 다 주는 형태를 취한 거죠. 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일관성을 띠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iLog을 이용하는 방법도 똑같이 있는데요. iLog도 행열 순서는 똑같고요. 대신 그 숫자로만 인덱싱을 한다라고 돼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제 0, 1, 2, 3 되고요. 인덱스 번호가 0, 1, 2, 3, 4 이렇게 인덱스 번호예요. 이게 지금 붙어 있지는 않지만 이걸 쓰겠다는 뜻이에요. iLog은. 그래서 df.log2를 하게 되면 행을 지정을 한 거죠. 행은 홍창기를 고른 거죠. 여기를 지정을 한 거고 컬럼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요. 사실은 이게 생략된 거라고 보셔도 되고 아래처럼 지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홍창기 기록이 쭉 나오죠. 그래서 iLog 속성 써도 되고 log 속성 써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그냥 시리즈 객체 다루듯이 다뤄도 되고 뭐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셀 인덱싱 아까 초반에 좀 보여드렸는데 뭐 셀 인덱싱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인덱싱을 하는 거는 항상 직접 할 때는 열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시리즈 객체에서 열을 하나 골라주고 그 다음에 인덱스 컬럼을 첫 번째 거는 인덱스 컬럼을 썼으니까 인덱스 컬럼에 해당하는 2번 인덱스 제가 붙여놓을게요. 2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표현을 안 해놨지만 그래서 홍창기를 고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인덱스 컬럼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51번이 홍창기가 되죠. 그래서 2번 51번 똑같이 4가 나오고요. 자, 만약에 이제 처음 3명의 홈런의 개수를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 또는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읽어드리신 다음에 홈런을 골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0, 1, 2 3명이니까요. 그래서 슬라이싱 0부터 3까지 하면 되겠죠. 행 쪽으로요. 열을 먼저 이게 열이고 이게 행이니까 행 쪽으로 슬라이싱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데 이 순서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바꾸면 좀 이상하죠. 사실은 원래 틀린 것 같은데 그래도 동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인덱싱을 할 때는 요 키 값이 명확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도 이게 그
홈런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 뒤쪽이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컴파일러가 인터프리터가 정답을 내줍니다. 그래도 뭐 일부러 바꿔서 쓰는 건 좋지 않고 일단 뭐 순서를 지켜주는 게 좋겠죠. 열행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록을 이용한 인덱싱도 당연히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행열 순서로 주면 되고 행열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읽어드리신 다음에 행 번호에 해당하는 인덱스 컬럼 0으로 셌으니까요. 51번 주고 홈런 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가능하겠죠. 홈런을 먼저 고르고 그리고 직접 값을 인덱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컬럼 내에서만 그 값을 찾아내는 인덱싱을 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해주고 점 록이니까요. 51 해도 똑같이 4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처음 3명의 홈런 개수 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인덱스가 되는 거고 이 번호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싱을 역시 쓸 수가 있는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22:51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홈런 이거 가능합니다. 좀 특이하게 사용하는 거니까 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iLog으로 좀 통일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시면 CSV 파일을 읽고 그 다음에 iLog은 행열이니까요. 2번 인덱스에 2번 행 인덱스에 3번 열 인덱스를 찾아주면 돼요. 0, 1, 2번에 3번 0, 1, 2, 3 만나는 곳 요거 4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처음 3명의 홈런 개수는 똑같은 방식으로 0, 1, 2 슬라이싱을 0부터 3까지 하게 되면 0, 1, 2가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고 인덱스 번호 3번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처음 3명의 홈런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7, 16,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iLog이 얼핏 봤을 때는 훨씬 직관적이고 편리해 보이는데 단점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인덱스 그러니까 이 홍창기라고 하는 데이터가 몇 번째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클 때는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찾아내고 싶은 사람의 그 데이터 파일 내에서 판다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모르고 내가 그냥 이런 뭐 홈런이라든지 뭐 이런 그냥 인덱스 번호만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쓰기는 좀 불편하죠. 어려울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자, 이게 지금 이제 특정한 내가 읽어드린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특정한 컬럼, 로우, 셀들을 인덱싱하는 방법이었고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lgtrains.csv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자, 읽었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내가 한 컬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추가하고 싶어요. 자, 근데 추가하고 싶은 게 타율이에요. average. 타율은 안타를 요 @배수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안타를 @배수로 나눠주는 연산을 이렇게 해요. 연산을 한 다음에 요거를 df average라고 하는 새로운 키값이죠.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df에 average라고 하는 요 컬럼이 하나 만들어져요.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타율이 추가되죠. 편리하게 하나의 컬럼을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기존에 있는 값들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넣어줄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안 되는 컬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루타 같은 경우에 없었잖아요.
뭐 기존 데이터 가지고 계산해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루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다 값을 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읽었잖아요. 여기다가 점 록 하고 나서 여기 22번 김현수죠. 여기에 이루타 없으니까 이루타 주고 15라는 값 입력하고요. 23번 오스틴에다가 이루타라고 하는 그 값 주고 17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6번이니까 9번역이죠. 9번역에 이루타를 8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출력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새로운 이루타가 만들어져서 나왔죠. 아까 이제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워졌는데 왜냐면 새로 읽었으니까 지워진 거고요. 아까 그 만든 상태에서 추가했으면 에버리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집어넣거나 기존의 값들 이용해서 계산해서 넣거나 해도 되고 뭐 그 포루프 돌려가지고요. 지금 보시듯이 그냥 뭐 1년 번호로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넣어도 되는 정보가 있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통계 정보를 요약해서 보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작을 때는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데이터 포인트가 뭐 10만 개, 100만 개 막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제가 열어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눈에 통계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정보들을 간혹 사용을 하게 되는데 describ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게 되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드린 다음에 describe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통계 정보를 요약을 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이거는 앞에 제가 그 야구 관련된 것들은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뭐 이런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좀 바꿨는데 weather.csv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엑셀로 잘 열리니까 데이터 크지 않아서 한번 열어보시고 뭐 이게 울릉도인가요? 울릉도의 날씨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평균 기온, 최대 풍속, 평균 풍속 막 이런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어서 통계 정보를 요약하기 위해서 .describe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줬습니다. 그러면 평균 기온에 대한 이 통계 정보들을 쭉 보여줘요. 또 최대 풍속, 평균 풍속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기온은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 뭐 샘플의 개수 또는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 뭐 똑같은 뜻입니다. 3653개를 조사를 해놓은 겁니다. 점은 여기 뭐 그냥 붙여져 있는 거고요. 데이터 개수가 3653개예요. 그리고 이 각 데이터의 평균 기온의 평균 값은 12.94 얼마다.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최소값, 여기 최대값이고, 요건 최소값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4분위 수들이죠. 25, 최소, 바닥 쪽으로부터 25% 정도 위치해 있는 기온이고요. 중간에 있는 기온이고요. 이거는 뭐 상위 쪽에 기온이고, 이건 최대 기온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4분위 수 형태로도 정보를 보여줍니다. 최대 풍속, 평균 풍속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이런 그 정보를 가지고 시각화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선택한 열을 뭐 그래프로 그리는 거 뭐 가능합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플랫 메소드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읽어드린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평균 풍속이 있으니까요. 평균 풍속 점 플롯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러팅 하면 돼요. 플러팅을 하는데 히스토그램으로 그리고 싶어서 이 히스트라고 하는 이 키워드 인자의 옵션을 줬고요. 그다음 빈의 개수를 33으로 했어요. 그러면 평균 풍속이 이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이거를 이제 33개로 분할을 해서 각 빈에 속해 있는 그 샘플의 개수를 측정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평균 지금 풍속이죠. 뭐 미터 퍼 세컨지 뭐 단위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여기서부터 뭐 예. 뭐 3에서부터 3.5까지 3.5m per sec의 그 데이터가 400개가 좀 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아까 3,600 얼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400개 좀 넘게는 평균 풍속이 뭐 3에서 3.5 사이
있던 것들이 뭐 400 몇 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칸을 33칸으로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통계 메서드들이 디스크라이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mean,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보여주기 위한, 뭐, 이거, 카운트, mean, max, sum, 이거 다 있습니다. 한 번씩들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요. 뭐 평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 3번에 평균을 한 거죠. 평균을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이 아까 평균 기온, 최대 풍속, 평균 풍속이 있었으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평균 값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뭐 카운트도 있는데 카운트도 간혹 자주 사용이 돼요. 네, 카운트는 결손값을 제외한 숫자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평균 풍속은 3653개, 최대 풍속은 3649, 평균 풍속은 3647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요. 데이터들의 그 표 형태의 로우의 개수는 동일했을 텐데 거기 값이 비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다른 거죠. 결손값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이렇게 세 개를 다 알고 싶지 않고 최대 풍속에 대한 개수만 알고 싶다라고 하면 df3의 최대 풍속 점 카운트 하면 돼요. 그럼 요거만 딱 알려줍니다. 데이터가 컬럼이 굉장히 많다면 원하는 것만 출력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최대 풍속하고 평균 풍속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리스트로 만들어서 넣어주면 돼요. 똑같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계 추출 시 사용되는 메서드 중에서 데이터 타입을 변환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료형을 변환하고 싶으면 AS 타입 그래서 최대 풍속을 예를 들어서 플로트 64로 바꾼 거죠.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AS 타입도 간혹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필터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최대 풍속이 7m/s 이상이면 true, 미만이면 false를 출력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드리고요. 여기서 최대 풍속이 7.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거를 컨디션을 만들어서 출력을 시키면 true, false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왜냐면 요 비교문은 항상 결과값은 true냐 false냐예요. 우리 if문이나 for문 같은데 그 조건식을 대입을 했을 때 이런 게 들어갔죠. 거기서 나온 결과는 true나 false, 불리언 타입이었죠. 불리언 타입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럼 7보다 크면 크거나 같으면 true가 나오고요.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이런 값들을 쭉 출력을 해주고 나오는 개수는 3653개에 대해서 값이 출력이 돼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논리 인덱싱을 해서 그 7m 이상의 데이터만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인덱스로 뭐 불리언 타입을 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인덱스가 되는 거잖아요. 인덱스로 주게 되면 true인 거에 대한 값을 추려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rue인 것들만 쭉 뽑아내게 되겠고 7m 이상인 거는 2126개가 있었네요. 2162개에 대한 값들을 true에 대해서만 쫙 출력해서 보여줍니다. 요거는 뭐 앞에서 공부하셨던 리스트에서도 뭐 동일하게 적용이 됐던 거니까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손값이 있는 행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이 안 되어 있는 결손값이 항상 우리 데이터를 다룰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일단 결손값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결손값이 있는 행을 한번 출력을 해볼 텐데 결손값을 출력하는 판다스의 메소드 이름은 isNa예요. isNa. 메소드가 예전에 이제 isNull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즈나로 이름이 바뀌었고, 예, 이즈나 메소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넘파이에 보시면 isNone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요거랑 뭐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넘파이의 isNone은 이제 난 값만 딱 그 감지해내는 거거든요. 난 값인 경우에 true를 반환해 주는 건데, isNone은 조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값이 없는 경우, 값이 난과 너는 달라요. 너는 아예 값이 아예 없는 경우고, 나는 나로 넘버라는 걸로 해서 플로트형 자료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나 넌에 대해서도 다 감지를 해서 true를 반환해 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게 되면 read CSV로 데이터를 읽어드린 다음에 df로 읽어드린 다음에 여기서 평균 풍속의 is나 논리 인덱싱이잖아요. 그래서 is나가 true가 되면 결국은 값이 없는 결집치가 있는 그런 행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인덱스를 준 거니까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들을 쭉 출력을 해주겠죠. 그래서 보시면 평균 여기 일시고요. 예, 여기 좀 틀어졌는데 이게 평균 기온이고요. 이게 최대 풍속이고요. 이게 평균 풍속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난 값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줄이 출력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난 값이 있는 결손 값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결손 값이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나중에 이제 보면 곱하기 더하기 막 이런 거 할 텐데 할 수가 없죠, 그런 걸. 그렇죠. 곱하기 뭐 대상이 없으니까, 값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손값이 있을 때는 그 결손값을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뭐 0으로 채우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 데이터 자체를 그냥 사용을 안 하든지 뭐 아니면은 평균 값으로 채우든지 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값을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냥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드랍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값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날려버리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드랍 날을 할 수 있는데 뭐 드랍 날은 이제 여기 드랍 날 메소드 불러주시면 되는데 옵션들이 좀 있어요. axis하고 제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 결손 데이터를 포함한 행을 싹 날리는 거예요.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행을 날리는 거는 아까 그 뭐 야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선수에 대해서 특정한 뭐 홈런 정보가 측정이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선수를 그냥 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는 게 액시스가 0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액시스가 1이면은 반대로 홈런을 다 없애버립니다. 홈런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내가 다룰 데이터가 아니다 라고 해서 홈런을 다 없애버리는 형태가 액시스가 1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경우가 흔할까요? 뭐 홈런이라고 하는 건 우리 다 필요해서 측정을 하는 건데 특정 선수 한 명께 취합이 안 돼 있다고 해가지고 뭐 홈런왕을 결정 안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 포인트를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도 많아요. 뭐 학습을 시키다 보면 뭐 홈런이라고 하는 게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그 결과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선수의 뭐가 있죠? 수비 능력을 뭐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고 싶은데 뭐 홈런을 거기다 넣어서 그 계산해 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관련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컬럼을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일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how에 여기 n이라고 하는 요 이제 키워드 인자가 들어가 있는데 how 값이 이제 n이면은 결손 데이터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제거 대상이 되는 거고요. all이면은 그 모든 데이터가 다 난인 경우에만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place false는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 결손값을 처리하면서 그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만 반영을 하는 거죠. 저장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할당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 근데 이제 inplace를 true로 하게 되면 그 내가 읽어드린 데이터 프레임의 그 값을 바꿔주는 게 되겠습니다. 뭐 코드를 한번 보시면 더 쉬운데, 자, read CSV로 요 weather를 읽어드렸죠. 읽어드린 다음에 자, drop nul을 하는데요. access가 0이기 때문에 이제 행을 삭제하는 경우가 되겠죠. 행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how는 n이에요. 그러니까 n이니까 그 행에서 특정한 어떠한 그 결손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행은 삭제가 되는 거죠. inplace는 true로 줬으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에 그 삭제된 내용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고요. 혹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도 반영을 하고 데이터 파일에도 반영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데이터 파일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지금처럼 하면. 원래 데이터 파일에는 반영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걸 다시 데이터 파일에다가 적어줘야 돼요. 뭐 toCSV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주석으로 막아놓은 부분을 열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데이터 파일에도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데이터 파일에 반영하는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셋 자체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을 내가 가져다가 그걸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읽어서 쓰는 경우가 많지, 그 원본 데이터 파일까지 바꿔서 내가 그 데이터 파일을 다른 데 이렇게 배포하는 경우는 일단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기계학습 많이 하다 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위에까지만 수행을 하고 결과를 찍어 보시게 되면 프린트 요거 2012-0214 하면은 값이 출력이 되는데 0211은 여기 난 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삭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키 에러가 출력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앞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난이 있었죠. 이런 데이터는 지워지는 데이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0214는 지금 지워지는 게 아니죠. 14는 난이 없었습니다. 남아 있고요. 0211은 값을 지웠기 때문에 키 에러가 생기게 될 거예요. 이런 드랍 날을 수행한 다음에 요 일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드랍을 시키는 거고요. 드랍을 하지 않고 값을 무엇인가로 채워서 그 데이터 포인트를 살려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fill nul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상으로는 여기 읽은 다음에 여기 fill nul은 그 결손값을 일단 먼저 찾아요. 찾은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로 채웁니다. 0이라고 하는 걸로 채워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fill nul을 해서 여기 아까 여기 드랍 나 있으면 여기 지워져야 되는데 이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값이 0으로 채워진 게 출력이 되죠. 이렇게 해서 값을 0으로 채워서 살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거는 이제 잘 판단을 하셔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0이 아니라 사실 그 날짜별로 이렇게 조사해 놓은 값인데 값이 막 100, 1000 막 큰 값이 막 나오다 갑자기 0이 나오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다른 값으로 채우는 게 더 적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점 min 하게 되면은 평균 풍속의 평균 값으로 값을 여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max 하게 되면 그 평균 풍속의 최대 값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값을 채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뭐 다른 형태의 계산을 통해서 채워줄 수도 있겠죠. 그건 여기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되는데, 뭐 나만의 뭐 계산하는 뭐 방식이 있다면 뭐 함수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함수를 불러주시면 되겠죠. 그 함수 내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산 뭐 루틴을 따라서 계산해서 반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판다스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판다스가 그 2차원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잖아요. 그래서 그 엑셀에서 우리 표 조작하듯이 행 추가, 행 삭제, 열 추가, 열 삭제, 그 다음에 뭐 행과 열을 서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머지를 한다든지 다양한 그 표 조작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소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사실 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수업 시간에 그거를 일일이 다 하나씩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고 너무 양이 많고 그거를 또 기억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표 조작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런 조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판다스 그뭐 매뉴얼들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가서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뭐 여기 보시면 좀 간단하게 요약된 게 있으니까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 가지고 뭐 또 빠르게 한번 체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찾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판다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